어제 우리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에서 했던 내용 이제 포인트만 다시 짚어보면, 자 먼저 첫 번째 네오박스 1번에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회계장부상에 우리가 대손 처리한 내역을 쓰는 거죠. 여기에 이 금액도 우리가 대손 회계 처리한 금액이에요. 회계 처리한 금액. 만약에 20만 원이 대손을 받아 당했어요. 그럼 20만 원 회계 처리했으면 여기 20만 원이다라고 쓰는 거고, 20만 원 대손 당했는데 19만 9천 원만 대손 처리했다면 19만 9천 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부에 회계 처리한 금액을 쓰고, 그 뒤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체크할 게 이 회계 처리한 것 중에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냐, 대손 상각비나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냐, 이걸 먼저 구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대손 회계 처리한 내역이나 대손 처리했다는 내역이 있으면 어떤 계정 과목하고 상계했는지를 문제에서 파악하고, 안 적혀 있으면 원장 줘야 할 거라고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혀 있으면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생각할 게 이제 시인하는 거냐 아니면 부인하는 거냐, 또 얘도 시인하는 거냐 부인하는 거냐, 이렇게 볼 건데,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인하면 당연히 여기 쓰는데, 부도에 대해서 우리 처럼 비만기로 남겨두는 건 대손 충당금으로만 처리했으면 여기에서 부인액 빼면 되고, 대손 상각비에 처리했으면 여기에서 부인액 빼면 되는데, 두 개를 같이 쓰게 되면 우리 비용 처리한 손비 계상액 쪽에서 비만기로 1,000원을 뺄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인을 할 거예요. 자, 이걸 먼저 작성한 후에 우리가 여기에 부인액이라고 적혀 있는 건 이제 우리 세무조정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세무조정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우리가 또 작성할 게 이 채권 잔액에 대해서 쓸 건데, 이건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채권에 대해서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할 거다라고 계정 과목을 그냥 명시를 해주죠. 그럼 여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 대손 충당금 설정할 거는 또 따로 쓰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설정 안 한 것도 대손 당해서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할 수도 있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도.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던 계정 과목이라고 아래쪽이 다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해 주는 걸 쓰는데, 먼저 여기에 쓰는 건 또 여기까지도 장부에 적혀 있는 채권 내역인데, 여기에는 단기말 채권 내역이었어요. 정기말 채권 내역을 만약에 알려주면 그거는 우리 그 대손 실적률 계산하기 위한 자료지, 여기는 정기말 거 쓰는 게 아니죠. 여기는 단기말 회계장부상의 채권 내역을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19번이 우리가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감을 하게 될 건데, 여기 정기라고 적혀 있는 거는 우리가 시험에서 표현할 때 정기말 자적의표상해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유보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우리 대손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손 인정하지 않는 부인하는 세무조정은 그때 당시에 일어났고 올해 해소가 되지 않았으니까 세무조정을 할 일은 없는데, 정기에 세무조정할 때에 우리는 채권 잔액에 대해서도 그럼 부인했으면 줄이지 말라고 되어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해서 정기나 정기 이전에 소멸시효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강제신고조정 사항으로 채권을 줄였겠죠. 그 추인은 우리가 장부에 회계 처리해야 추인하는데, 아직까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마이너스로 금액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그런 우리 유보 사항들이 여기 정기에 들어오는 거고, 여기 단계에는 위에 지금 제가 녹색으로 적은 이 조정한 사항들은 부인한 거니까 채권 줄이면 안 되는 거라서 플러스라고 쓰는데, 단기에 우리가 소멸시효 완성됐는데 세무 회계 처리를 안 했다면 강제신고 조정 사항으로 세무 조정을 하고 송금 산입으로
유보 발생으로 조정하고 여기에 마이너스로 써서 채권 잔액을 줄여야 되는 거였죠. 자, 그럼 그 뒤에 여기 이제 20번에서 우리가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에서 이제 세법이 생각하는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 잔액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금액을 여기에 쓸 건데, 여기에 쓸 거는 대손세액 공제 당한 매출세, 대손세액 공제 받는 매출세, 그리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든지 아니면 배서양도, 아니면 할인, 그리고 우리 외상 매입금하고 상기하기로 한 약정한 채권, 그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이니까 여기에 써서 빼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 잔액까지 만들고 나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할 건데, 자, 우리가 먼저 또 대손 실적률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문제에서. 그럼 대손 실적률에 대해서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대손 실적률을 계산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알려주면 뭐 알려주는 대로 뭐 편하게 그냥 기본율이든 실적률이든 쓰면 돼요. 그럼 실적률 계산하는 거는 세법상의 잔액들로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분모에는 정기말이나 단기의 기초에 우리 채권 잔액인데, 우리가 시장은 장부상의 채권 잔액을 가지고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장부상의 채권 잔액에서 전기에 여기에서 채권 잔액을 가감한 게 그대로 넘어온 게 있죠. 그럼 여기에 적혀 있는 전기에 적혀 있는 걸 가감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분모에 쓰는 세법상 우리 전기말 채권 잔액이 될 거고, 왜냐면 단기 거는 우리 전기 거 쓸 거는 기초 거 쓸 거니까 단기 거는 반영되는 게 아니지만 얘는 같이 들어가 있어야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분자는 이제 세법상 시인액인데, 여기에 있는 시인액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인액하고 그리고 우리 소멸시효 완성처럼 우리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한 것도 세법은 대손 당했다고 보는 거니까 그걸 분자로 넣어서 나눠주면 대손 실적률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실적률하고 기본율 중에 1% 중에 큰 걸 사용할 거니까 1%보다 작으면 뭐 기본율로 갈 거고 1%보다 크면 실적률로 옮겨주게 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대손 충당금 정보를 쓸 건데, 자, 장부에 적혀 있던 내용에서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과 그리고 단기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금액을 여기에 써줄 거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 문제 보니까 전부 다 T 계정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럼 그 문제에 적혀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먼저 숙달을 하세요. 왜냐하면 데이터보다는 우리 문제가 더 우선이에요. 문제지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에도 기초, 증가, 감소, 그리고 기말이 있겠죠. 그럼 사용하는 값은 기초하고 증가만 쓸 거예요. 감소는 여기 대손 처리할 때에 대손 충당금 썼는지 그 정도 참고 역할밖에 제가 안 쓰지 어디 입력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쓰는 것만 쓰고 나서, 그리고 우리는 뭐 부인액이 있다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한 게 전기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한 게 얼마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8번에서 11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서 12번을 써줬죠. 그럼 12번을 쓰고 나서 우리 10번 금액하고 부인했던 금액하고 지금 조정할 우리 과소 환입 과다 환입 적혀 있는 여기 금액이 마이너스로 들어와 있으면, 이 10번하고 12번이 마이너스로 부호만 바뀌어 있으면 정확하게 12번 값을 썼다라고 검증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조정할 부분이 지금 여기 부인액하고, 그리고 만약 단기 여기에 소멸시효 완성이 있었으면 그 조정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한도 초과액 난 거랑
그리고 정기껏 추인하는 거라 이렇게를 우리가 조정하는 게 이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지금 이쪽에서 포인트를 두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를 두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정보가 다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대손 실적률은 1%라고 가정한다. 문제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일단 이 두 개 중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개 중에 지금까지 문제가 다 이 중에 한 군데는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세 개 중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접근해서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자, 이게 우리 어제 했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고, 자 이제 접대비 조정명세서로 와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K랩 접대비 조정 명세서하고 스마트A 조정 접대비 조정 명세서하고 차이점은 그냥 제 눈에 봤을 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문화 접대비가 K랩은 여기에 있다는 거고 스마트A는 여기 아래쪽에 불러와서 들어온다는 거, 그 차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럼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무조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불러오기예요. 적요에서 무조건 적요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쓸 거라 그랬죠. 그럼 시험 문제 풀 때도 첫 번째 작업이 여기 불러오기를 해서 우리 장부에 접대비를 회계 처리하면서 적요 번호 선택해 놓은 것들이 여기에 다 맞춰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시작할 거는 여기에 수익 금액을 먼저, 전체 수익 금액을 먼저 써줄 건데, 이 수익 금액을 쓰는 거는 기업 회계 기준상의 수익 금액을 쓸 거예요. 기업 회계 기준상의 수익 금액을 여기에다 쓰고, 그럼 이 금액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이 얼마이다라고 이거 문제에서 알려줄 거니까, 그럼 그 금액을 여기에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업회계 기준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접대비 앱 500건대 800건대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 당연히 이 5번은 우리 회계 장부상의 접대비죠. 금액이 여기 5번의 금액이에요. 그럼 이건 회계장부상인 거고, 6번에서 우리가 세법에서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들을 6번에 써서 빼줄 거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는 세법상 접대비 부인액을 입력하는데, 그게 우리 사적 사용 경비 적혀 있는 대로 그거하고, 그리고 증빙 불비를 우리가 여기에 써줄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금 불산입, 우리가 그 사적 경비는 우리 귀속자 소득 처분을 해줄 거고, 그리고 우리 증빙 불비는 우리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건 전부 다 송금불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해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아예 비용으로, 접대비 비용으로 안 볼 거란 이야기죠. 여기에 있는 거는 접대비 아니야, 이건 너네 회사 경비 아니야, 이건 비용으로 쓴 거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고. 자 다음 그럼 지금 7번은 5번에서 6번을 뺀 거라고 적혀 있죠. 그럼 회계장부상의 접대비에서 세법이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는 거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은 우리 세법상의 접대비 금액이 되겠죠.
세법상의 접대비 금액. 그럼 이 7번에 적혀 있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이 아래쪽에 8번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적혀 있는 이 칸들을 쓰는데, 자, 여기 아래 칸은 여기 접대비 해당 금액에 들어가 있는 금액만 이 아래쪽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여기에 있는 짝수로 적혀 있는 숫자들 있죠. 짝수로 적혀 있는 이 숫자들만 우리가 금액을 먼저 입력하는데, 이 파란색 금액들은 잘못한 것들이 아니고, 이 파란색 네모박스는 얘네들은 기준금액 초과한 것만 쓰는 거예요. 기준금액 초과액이라는 건 우리 경조사비 20만원 초과한 거 있으면 여기 지금 500번대 접대비로 처리했는데 그 중에 경조사비가 20만원 초과한 거 있으면 여기 쓰는 거고, 20만원 초과한 거 아니면 안 쓰는 거예요. 또 해외 사용한 거 있으면 그건 전부 다 여기에 기록하는 거고, 농업인 매입해서 접대한 거 있으면 여기에 전부 다 쓰는 거고, 위에 있는 이거 3개 외에 1만원 초과한 거 있으면 여기 아래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아래에 적혀 있는 이 파란색 네모 박스에 있는 거가 지금 기준 금액을 초과했으니까 적격 증빙을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적격 증빙을 갖추지 않은 얘네들, 지금 아래 파란색 네모 박스 중에 이 금액이 접대비 그 적격 증빙을 갖췄다 안 갖췄다라고 써서 이 빨간색 금액의 합계액이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 그럼 이 금액이 우리가 세무 조정할 때 송금 불산이 우리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할 거예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할 거예요. 지금 이 금액을 그럼 지금 이 금액이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네모박스를 한 여기에 있는 금액들이 지금 이 금액, 이 금액, 이 금액, 이 금액이 합쳐져서 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다 처리할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 안 했다고 그거 쓴 사람이 누구야? 라고 찾아서 그 사람한테 소득 처분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가 과세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게 송금불산입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6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미 송금불산입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또 신용카드 안 썼다고 또 들어가 있어서 송금불산입하면 이중가산 조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여기에 계정 금액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금액하고 여기에 하고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죄송해요. 왜 위에를 체크했어? 여기 사용처 사적 경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여기에 중복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송금불산입 가산 조정을 이미 해버린 금액인데 신용카드 안 썼다고 또 송금불산입으로 가산 조정하면 2번 가산 조정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미 비용 아니라고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얘가 제일 중요한 메인이에요. 근데 접대비로 세법이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 16번에도 빠져야 되는 건 정확한 거예요. 한데 우리 시험 그 실제 기출 문제의 답안지들에서 이걸 맞춰서 보여주는 제시한 답안지들도 있고, 이걸 안 맞추고 그냥 놔두고 제시한 답안지도 있어서 그래서 근데 맞추고 제시한 답안지가 더 많아요. 그리고 안 맞추고 제시한 거는 맞춘 사람들이 또 이의제기 신청을 한 번씩 하면
그 금액 쓴 것도 맞음이라고 아래쪽에 금액을 적어줄 때도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금액도 여기에 들어간 거는 기준금액 초과했다 해서 여기 들어와 있으면 빼줘야 된다는 게 정확한 거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다른 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그래도 찝찝할 수 있으니까 좌우 연습할 땐 얘도 꼭 같이 맞추는 걸로 연습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다 작성하고 나면 이제 접대비 한도 계산은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그럼 접대비 한도 계산은 컴퓨터가 여기에서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여기에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 와서 볼 필요가 없는 게, 한도 초과가 나면 K랩이든 스마트에이든 조정 등록 들어갔을 때 혹은 학교 등록 들어갔을 때 한도 초과액이 아래 떠요. 그래서 여기는 문화 접대비가 있을 때 불러와지는데 혹시 안 불러와졌을까봐 확인하러 주로 오지, 그 외에는 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또 우리가 현물 접대를 할 수가 있어요. 현물 접대. 자, 그럼 현물 접대를 제가 시가로 한다라고 어제 이야기했었죠. 시가로 본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물 접대 한 가지만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보면, 아이고, 원가 800원, 시가 1000원짜리 물건을 이제 우리 간주 공급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뭐 14건배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세 이야기고,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 100원, 얘가 상품이라면 상품 800원, 접대비 900원이다. 이렇게 장부에 적혀 있을 거예요. 장부에. 자, 근데 우리 세법은 이 현물 접대를 시가로 본다라고 했죠. 자,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분계는 참고로만 보세요. 세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가세 예수금 100원, 상품 적용 800원, 그리고 이 상품을 1000원짜리로 시가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평가 이익 200원을 가산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변에 접대비를 1100원으로 볼 거란 이야기예요. 1100원을. 그럼 세무조정하기 전에, 자, 이거에 대해서 수정 분계를 한번 보면, 접대비를 200만원 높여줘야 되니까 차변에 접대비 200원, 대변에 평가이익 200원이라는 이런 수정 분기가 들어가야 세법이 생각하는 분기가 될 건데, 이 접대비의 성격이 비용이죠. 비용. 그리고 평가이익의 성격이 수익이에요. 수익. 그럼 둘 다 IS 계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익과 비용이니까 우리의 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세무조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세무조정 없다라고 하는데, 세무조정은 없지만 접대비 금액은 증가시킬 거예요. 접대비 금액은 지금 이 금액으로 증가시킬 거란 이야기예요. 왜 접대비 금액을 증가시키냐면, 시가로 해서 접대비의 한도를 깔아먹으려는 거예요.
접대비 한도를.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걸 원리 이론상 이렇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자, 우리 실기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장부의 접대비가 당연히 900원이 같이 속해 있겠죠. 그 있는 금액에. 우리 접대비 금액이 전체 합계 금액이 있으니까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얘 둘의 차이는 이 금액의 차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가와 시가의 차액 200원 있죠. 얘를 접대비에 가산해 주면 돼요. 접대비에다가 이 금액을 더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굳이 이거 생각 안 해도 저것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지금 이걸 반영한 게 이제 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상황이다. 근데 접대비로 처리했을 때는 이제 저금액으로 하는데 우리가 접대비가 아니고 그냥 복리후생비라고 이렇게 분개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복리후생비 900원, 부가세 예수금 100원, 이렇게 분개를 했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복리후생비도 거래의 실질이 접대인 경우에는 방금 우리 접대비 두 개 있던 옆에 빈칸에다가 복리후생비라고 쓸 건데, 이때는 복리후생비를 1100원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적어 가지고 봤으니까 시가로 보니까 우리는 접대 관련 매출세액이나 간주공급에 의한 혹은 매입할 때의 불공제 사유들은 전부 다 접대비로 인정해 줄 거예요. 접대비로. 그래서 시가 1,000원에 부가세 예수금까지 해서 11,000원이었었어. 1,100원을 우리 접대비로 볼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결국은 둘 다 1,100원이 똑같은데 얘는 아예 안 적혀 있는 걸 접대비 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옆에 추가로 1,100원 써주는 거고, 이건 900원은 이미 회계 처리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200원만 더해서 접대비 금액을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접대가 있을 때는 자,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준 금액이 없어요. 기준 금액이 없다는 건 그 우리 세법이 생각하는 우리 접대비 잔액 아래쪽에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8번 길쭉하게 쓰는 거 있죠? 만원 초과한 거. 거기에는 안 들어오는 거란 이야기예요. 기준금액 초과내를 쓰는 거라 했잖아. 근데 기준금액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만든 제품이나 이런 건 들어올 일이 없겠죠. 원래 실무적으로는 상품도 안 써요. 근데 시험에는 어떨 때 상품 들어가 있고 어떨 때 안 들어가 있어요. 지 맘대로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래쪽에 적어도 기준금액 초과라는 게 생길 수가 없겠죠. 적격준비. 그래서 거긴 금액이 없으니까 조정에는 영향 안 미친다는 이상한 결과를 주는데, 저도 뭐라고 이야기를, 제가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는 분한테 말하면 그거 다 똑같고 다 맞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는 정말 믿음 안 가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사항들이 있다가 보고 같이 문제 풀면서 이제 내용들 좀 봅시다. 우리 469페이지에 이제 접대비 조정명세서 문제를 보면, 자, 첫 번째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금액 자료가 있죠. 우리 녹색책 우리 469페이지에
우리 시험 때는 이 수익 금액 합계를 보여주지 않으면 먼저 그냥 계산기로 수익 금액 합계 안 보여주면 이 금액, 이 금액, 이 금액을 더해주면 돼요. 지금 이 세 금액을 더하면 결국은 아래 있는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 안 알려주면 우리 수익 금액 내역을 전부 다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럼 지금은 뭐 다 더한 값을 주니까 17억 3,645만 원이라고 쓰고, 이게 먼저. 다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에서 우리 제품 매출의 괄호에 있죠. 1억 2천만 원이다라고 쓰고, 자, 이렇게 쓰는 게 첫 시작이에요. 자, 다음 이제 2번에 접대비 및 유사 비용에 관련한 사항이 있죠. 자, 접대비 계정 제조 경비. 자, 여기에서 계정 금액이 1,489만 1,000원이고 기준 금액 초과 접대비 해당하는 게 1,489만 1,000원이다. 자, 지금 얘가 먼저 계정 금액이 1,489만 1,000원이다가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기준 금액 초과된 게 이 금액이라는 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이 970만 5천 원이다. 이 금액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정확하게 들어와 있죠? 정확하게 잘 들어와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접대비 계정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정 금액이 3,527만 6,080원. 지금 이 금액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 금액. 다음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에 해당하는 거. 전액이 기준금액 초과이나 보네요. 그대로 이 금액이다라고 적혀 있죠. 문제에서. 지금 문제 나오면 항상 이 금액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신용카드 미사용분이 이 금액이다. 자,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되어 있죠. 다음 건당 기준금액 초과로 초과 접대비로 증빙이 없는 게 15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150만 원은 증빙이 없다란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 증빙 없는 거에 여기에 150만 원을 써주고, 150만 원 쓰고, 그럼 지금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에서는 그럼 150만 원이 빠지죠. 그럼 기준금액 초과했다라고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150만 원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액이니까 이 금액하고 똑같겠죠. 전액 아니면 빼기 150만 원 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뺀 이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도 이 150만 원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는 신용카드 안 쓴 게 들어와 있는데 증빙이 없으면 신용카드 안 쓴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송금불산 처리할 거니까 여기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금액에서 150만 원을 빼서 여기를 2,132만 9,580원으로 수정하셔야 돼요. 자, 이 금액에 150만 원 왜 뺐는지 이해가시죠? 증빙 없는 건 신용카드 안 쓴 거잖아. 여기는 만 원 넘었는데 신용카드 안 쓴 게 들어와 있으니까 얘가 들어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접대비 아니랬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송금불산이 봐니까 여기서 송금불산이 또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뺀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잘 생각하고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조정을 할 건데 이것만. 자, F3번 조정 등록에 가면 지금 칸 이름이 사적 경비니까 사적 경비라 적혀 있지만 얘는 사적 경비가 아니고 지금 증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래 빈칸 가서 F4번 눌러 보시면
자, 여기에서 증빙 미사용액, 증빙불비, 접대비, 송금물산입, 상여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지금 이걸 선택을 해서 15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지금 방금 증빙 없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게 그 금액이 101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라면 지금 이 조정도 있고 기준금액 초과에서도 빼고 신용카드 미사용에서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끝난 기준금액 초과 신용카드 사용분 중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거 350만 원. 그럼 개인적 용도로 쓴 것도 접대비로 보지 않을 거죠. 그럼 여기에 350만 원을 더해야겠네요. 그럼 500만 원이 되네요. 500만 원. 자, 그럼 350만 원도 만원 초과했으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빼야 되겠죠. 여기에서 빼야 되겠죠. 지금 접대비 아니라고 뺀 건데 만원 넘었다고 쓰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50만 원 빼면 3027만 6080원이 될 거고, 그럼 여기에도 그 350만 원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문제 보시면 우리 신용카드 사용분 중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카드 안 쓴 게 들어와 있으니까 카드 쓴 거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뺄 필요가 없죠. 그죠? 여기서 이번 거는 왜 안 뺐는지 이해가시죠? 개인적으로 썼다고 안 뺀 게 아니고 카드 썼다고 해서 여기 안 들어와 있어서 안 뺀 거예요. 그죠? 자, 그래도 얘는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F3 한번 조정 등록해서, 자, 이 두 사유는 앞에 150만 원하고 350만 원은 같은 칸에 있지만 조정 사유가 틀린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F4번 눌러보시면 자주 쓰는 게 상여 대표이사라서 상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상여라고 소득 처분할 우리 직원이면 임직원이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주주나 다른 사람이면 이거 쓰면 안 되겠죠. 소득 처분이 주주면 배당이다, 기타이자면 기타 소득이다 나와야 되니까. 그 아닌 경우 우리 직원하고 관계돼 있으면 대표이사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돼요. 그럼 상여라고 해서 350만 원 상여. 자, 이 두 개 같이 조정하시면 안 돼요. 시험에서는 절대. 아예 사유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 소득 처분 끝인데, 이거는 대표이사가 잘못한 거 아니라서 시험에서도 소득세 대납해 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늘어난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구분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꼭. 자, 다음 이제 아래에 광고 선전비 계정이 있죠. 이 계정 과목에 6,500이 있고 접대비에 해당하는 게 5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 광고 선전비 당연히 600번대는 안 쓰겠죠. 그리고 6,500만 원. 근데 이 중에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500만 원이다. 자, 그럼 지금 이 금액은 그냥 명목가액이에요. 그냥 회계장부에, 그래서 6,500처럼 이렇게 전체 알려줄 때도 있고 그냥 500만 원 알려주면 500 쓰기도 하니까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세법이 접대비라고 생각하는 금액,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가로에 자사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한 금액 400만 원과 매출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액 100만 원으로 경조사비 중 건당 20만 원 초과액은 70만 원이며 이 금액 중 계산서 수치분은 40만 원이고 잔액은 현금 지출로 관련 증빙이 없는 지출분이다. 자, 그럼 먼저 자사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한 400만 원은 기준금액 따지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만든 제품은 기준금액 안 따질 거니까 아래쪽에 쓸 필요가 없고, 자, 매출 거래처 경조사비가 1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20만 원 초과한 건 70만 원이라 적혀 있죠. 그러면 이 70만 원만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70만 원. 이건 잘못했다가 아니라 기준금액 초과한 금액이 70이다라고만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 금액 중 계산서 수치분은 40만 원이고 얘는 잘한 거죠. 그럼 적격 징계 안 받은 잔액은 현금 지출로 증빙이 없다 그랬으니까 30만 원이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이 되겠죠. 여기에 40만 원은 계산서 받았으니까 잘한 거고, 그럼 70만 원 기준금액 초과했는데 이 중에서 30만 원은 적격 증빙 안 받아서 잘못한 애라는 거예요. 현금 거래로 증빙 없는 분이 30만 원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있는 내용 다 썼고, 문화접대비 지출 해당액은 없다고 적혀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금액 없는 게 맞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이 금액들 있죠. 이 금액, 이 금액, 이 금액. 이 금액의 합계가 이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우리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으로 기타 사회 유출로 조정할 거니까 지금 이 세 개 합계가 이 금액이에요. 그냥 보란 거지. F3번 누르면 다 나와요. 그럼 F3번 누르면 우리 아래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으로 방 그 금액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와서 F4번 누르면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적혀 있죠. 이걸 선택하고 3,133만 4,580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한도 초과가 났다면 여기 한도 초과도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도 초과가 안 났기 때문에 없는데, 한도 초과가 났다면 F4번 눌러서 이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한도 초과액,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이다라고 한도 초과액이 났다면 이걸 쓸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거였어요.